최근에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매매도 좀 많이 오른 편이고 전세가는 거의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학군직 시세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주요 학군 아파트의 전세라든지 매매가를 이렇게 추이를 계속 기록해가면서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대치동의 학군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도곡 렉슬 같은 경우 매매가가 상승이 끝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전세가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목동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매매가는 이미 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는 여기 지금 목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연차가 86년식이다 보니까 37년 되니까 뭐 전세가가 좀 이렇게 힘을 받기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도 좀 매매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 전세가는 조금 이제 유지하는 모습.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이 오른 것 같고 이제 보도가 그렇게 나지만 이제 현장에 가보거나 아니면 또 분위기를 보면 약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선이라고 그럴까요? 오른 거를. 근데 좀 착시 현상이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청촌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전세가도 약간 좀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사실은 이번에 고점 대비 지금 조정기에 보면 거의 전세가도 한 20% 정도 하락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도곡 렉스 같은 경우는 12.5% 하락하는 게 지금 역대상 그런 그래프들이 안 나오는데 왜 이게 나타나고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뭐 매매가가 20, 30% 빠지는 건 학군 아파트라도 뭐 늘상 있었던 일이죠. 뭐 이런 데서도 결국은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의 왜곡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연장을 이제 4년까지 할 수 있게 되니까 원래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계약을 하는데 신규 계약하시는 분들은 한 20, 30% 오른 가격으로, 그러면 집주인이 한 번 계약을 하면 4년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낮은 가격으로 잡아놓으면 4년을 지금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예 지금 높은 가격으로 신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2020년에 매매가에서도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부분이 그게 불을 지른 측면도 사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세가 이렇게 치솟으니까 매매가도 이제 치솟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냈던 거기 때문에 2020년 7월 이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을 이렇게 선을 이어보면 추세를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럼 사실은 도곡 렉슬 같은 경우도 얼마 이렇게 변하지 않은 거죠. 이따가도 조금 이제 분석표를 보내드리겠지만 한 전세가가 지난 4년 정도 한 5%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한 거예요. 해마다 사실 이제 학군지 전세가는 그 5% 정도 이상은 항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을 통계에 왜곡된 부분을 빼고 두 개를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각각을 보면 이 학군지가 계속 좀 올라가는 학군지인지 아니면 좀 조정받거나 정체된 학군지인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마침 2020년 5월하고 2024년 4월에 4년간의 주요 학군지 아파트를 26개를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4년의 추이를 봐서 어느 정도가 조금 많이 올라갔냐 떨어졌냐, 요거를 한번 이렇게 지금 매매하고 전세하고 두 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 표만 갖고 얘기를 나눠봐도 전국의 지금 학군 현황이 좀 어떻고 지금 요즘 부동산 다시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왜곡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하다는 거죠. 그걸 걷어내고 그 이전에 임대차 3법 이전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이제 학군 상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명확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대치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절대 가격이 2024년 매매가 기준은 31.7억입니다. 이거 가격은 KB국민은행 시세 중위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지금 4년 전에는 3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1.7억 올랐고 상승률을 생각하면 5.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상승기에 엄청나게 많이 근데 그 2022년 뭐 오버슈팅 됐던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근데 지금 다시 이 가격으로 좀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4년 전 가격으로 거의 돌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그것만 그 거품 기간을 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5.7%밖에 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반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선호되는 저기고, 지금 이제 반포 아파트 집값이 대치동을 지금 앞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전용 면적 84, 30평형대 기준으로 36억이거든요. 이제 학군 아파트 중에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도 이제 6억이 오는 것처럼 이제 좀 커 보이지만 상승률은 한 20% 정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포는 학군 플러스 한강이라든지 다른 편의시설의 여러 입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승률 상위권을 보면 오히려 사실 이제 목동은 조금 이제 예외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목동이 여기서 절대 금액도 그렇고 상승률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목동을 빼고 보면 대전, 둔산이라든지 해운다라든지 송도, 그다음에 영통, 죽전, 우리 봉선동까지, 우리 광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봉선동까지가 탑10이고 30% 이상의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분석을 좀 이제 학군적으로 해보면 목동은 이제 워낙 사실 넘버원 학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분당하고 판교도 사실 이제 같은 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 학군 중에서 사실 대구 수성이 이제 가장 강력한 학원이라고 그러는데, 대전 둔산 말고 그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세종이라든지 다른 천안이라든지 대전 둔산만큼의
어떤 학군 파워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제 매매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을 보면 그 지역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해운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부산은 이제 학군이 여러 가지 뭐 사직이라든지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해운대가 다른 뭐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학교도 좀 좋은 학교들이 있고 학원가가 뭐 강력한 학원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커버해줄 수 있는 학원가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송도도 사실은 송도 학군 자체적으로는 인천 학군이고 또 옆에 그 목동이라고 하는 강력한 학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빠지는 수요들이 있는데 송도하고 목동하고 거리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막상 이제 목동까지 가려면 사실 쉽지는 않은데 또 인천은 어떻게 보면 학군 자원이 구도심에서 송도나 청라 이 신도시의 학군으로 그냥 몰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영통이나 죽전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약간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지역들이 사실은 상승률이 높은 거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하나 우리 뭐 투자적인 면이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이나 집을 사는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미 사실 비싼 거는 더 이상 오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반포나 아니면 대치동이나 목동은 약간 조금 이제 예외적인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주요 학군지인데 그 학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라든지 여기도 창원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이런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의 맹주인데 그 전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지역들은 한 20, 30% 이상 사실 4년 동안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사실 많이 올랐던 반포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더 이상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절대 가격만 보고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학군 아파트는 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시지 않는 게 좋죠. 많은 분들은 이제 절대적인 숫자에 현혹되잖아요. 오, 6억이 올랐어? 뭐 이게 지금 저기 생각되는 건데 상승률을 생각해보면 지금 대전 둔산이라든지 송도라든지 뭐 영통이라든지 죽전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옆에 강력한 학군에 가려서 좀 저평가됐던 지역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제 갈수록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 학군지에 대해서 중요도가 유지가 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또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군은 부동산 입지의 한 요소인데 학군이 너무 사실 강조가 되고 우리나라 교육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과장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학군의 어떤 실체를 볼 때 지난 2023년이 2023, 2024가 입시에서는 교육 이슈가 대폭발한 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이 2,000명 되었어요. 이거 엄청난 뉴스죠. 그뿐만 아니라 2028 대입 개편안이 나왔는데 수능 상대평가 9등급을 바꾸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고교학점제 시행이 제대로 되려면 수능이 절대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목을 선정을 해도 내가 불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수능이 딱 9등급으로 버티고 있으면 수능에 안 나오는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네가 이거 내신 아무리 좋게 받아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좋은 대학 못 가는데 맞아요. 수능 공부를 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럼 입시에 있어서는 더 수능 경쟁력이 있는 곳 내신도 상대평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시켜준대요. 그러면 이제 특목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대치동 목동 이런 특급 학군들 같은 경우는 내신을 너무 따기 힘드니까 그래도 좀 내신 따기 쉬운 쪽으로 갈까라고 하는 그런 수요도 있었는데 그 수요까지 학군지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수능 대비 능력이 있는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대구수성 이런 3대 학원가에 학생들이 또 몰려야 되니까 이게 대폭발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2023, 2024 겨울방학 학군지 그럼 얼마만큼 전월세 수요가 있나 이거를 이제 해마다 좀 조사를 해보고 또 우리 이제 겨울방학 끝나면 제가 월부에 나와서도 이걸 많이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2022는 우리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해서 이제 폭탄을 맞았던 네. 때잖아요. 아예 그냥 집이 안 팔리니까 맞아요. 거래량이 확 줄어서 학군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감소하는 폭을 이제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는 거래량 자체를 보면 뭐 도곡 렉슬 같은 경우도 이때 2021, 2022 겨울방학 때 203건이었다 그러면 124건으로 감소했다가 160건으로 다시 회복되는 회복률이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군이 진짜 엄청난 교육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으니까 대치동을 더 몰려야 되잖아요. 근데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실 올 수요가 한정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학군 좋은데 그냥 다 몰린다라고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그 안에서도 좀 이렇게 질적인 분화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보면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군이 좋으면 이제 앞으로 무조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없고 질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저출생 이슈잖아요. 네. 지금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수능 보는 인원이 40만 대가 유지가 되거든요. 재수하는 인원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초등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신생아 수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2020년부터 이제 20만 대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은 학군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조금 여전히 메인 이슈가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강도가 완화되고 학군의 중요성도 조금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예측을 해보고요.
하고요. 사실 같은 학군 지역에서도 뭐 분당 같은 경우도 보통 순회동이 이제 학군의 좀 메인으로 많이 네. 그 생각이 되는데 그 유명한 중학교가 2개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순회동보다는 그 역하고도 가까우면서 학군이 되는 그런 쪽이 아까도 지금 반포의 사례에서도 좀 보지 않았습니까? 학군의 넘버원은 대치동인데 아파트 가격은 반포가 더 앞서는 거죠. 반포는 학군도 되고 한강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군 하나만 갖고 뭐 아파트 가격이 다 되기는 사실 쉽지 않고 특히 이제 10년 이후에는 그게 더 학군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학군의 안전의 의미가 없어지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넘버원, 넘버투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네,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뭐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인원들이 7만에서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유의미한 양질의 일자리를 선진국이 된 상황에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도 학군이나 사교육은 앞으로 10년이 마지노선이 아닐까. 그 이후로는 좀 질적으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임장을 다니고 네. 있다 보면은 그전에는 건물이 모두 다 학원으로 꽉 차 있었는데 5년이 지나서 가서 보니까 막 비어있는 공실인 그런 학원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경기도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군이 좋다고 하는데 좀 외곽 지역이나 그런 공실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양극화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저 깜짝 놀랐던 게 원래 분당이 사실은 지금도 고등학교 학군은 굉장히 좋기 그렇죠. 때문에 네. 수도권 넘버원 학군인데 2016년도에 처음 자료 조사했을 때는 분당에 전국에 10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중학교가 한 16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특목고 진학률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학업 성취도라든지 이걸 분석을 해봤을 때 분당에서 한 100위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중학교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한 7, 8개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되니까 보니까 분당에서도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장이 위축되면 가장자리부터 마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회동이라든지 아니면 서현동이라든지 그런 분당의 메인 학군들은 더 학생들이 뭐 몰리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분당 외곽 지역에 있는 중학교들의 학업 성취도라든지 특목고 진학률이 점점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동일한 이제 관찰하신 현상이죠. 뭐 일산이나 아니면 분당에 가서도 메인 학군지는 자리가 여전히 없을 거예요. 또 계속 들어오는 수요들이 있으니까. 근데 외곽에 있는 데부터 점점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그 학군지 내에서도 1, 2등 어떤 선호 중학교라든지 1, 2등 선호 학군지나 학원지에 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외곽부터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일반적으로 그 좋은 학군이라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한 또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을 우선 이제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여기 초등학교가 옆에 없다. 그럼 이 아파트가 이제 불리한 거잖아요. 초품화, 중품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입지인데도 가격 차이가 1,000만 원에서 뭐 1억까지 뭐 맞아요. 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학군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는 학군은 사실 명문 학군이죠. 명문 학군은 초등 5, 6학년 때 중고등 6년을 걱정하지 않고 쭉 살만한 지역. 그럼 사실은 그 지역은 6년 동안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한번 거기를 사면 중고등을 쭉 다녀야 되니까 학원가도 그렇고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수요를 받쳐준다라고 하는 거죠. 명문학군 전세가는 절대로 20% 이상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많이들 또 여쭤보시는 건데 이게 학군이 단순히 대학 가는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대치동이 너무 일찍 들어와서 굉장히 비교 경쟁하고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안 좋아지는 케이스 보통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가정 형편에 맞게 또 아이 성적에 맞게 학군을 이동하지 너무 무리해서 옮기지 말라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무리해서 옮기면 애한테 기대가 많을까요? 맞아요. 적을까요? 빚까지 져서 여기 왔는데 너 공부 안 해? 너 지금 학원을 내가 엄마가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너를 학원을 보냈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애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기대를 하게 되고 더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무리하지 않는 이사를 하라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 이제 무리하게 와서 안 좋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그냥 또 일찍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미리부터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꼭 나오는 얘기가 우리 지역에서 그냥 우리 형편에 맞게 보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품행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거나 뭐 담배 피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뭐 욕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 학교를 갈 거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되고 또 경제적인 형편도 되고 또 순한 애들, 착한 애들, 뭐 학교 폭력도 적은 뭐 이런 정서적인 의미에서 사실 이제 옮기려고 그런다는 수요도 상당히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학군 수요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거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그래도 좀 걔도 괜찮은 학군이다라고 이런 걸 좀 찾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앞으로 우리 학군이 저희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제 그런 걸 보는 기준으로
초등 저학년하고 초등 고학년 비율을 좀 보면 된다. 지금 이제 저출생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군지도 좀 1, 2학년 학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싼 학군지 같은 경우는 비싸기 때문에 1, 2, 3학년 때부터 바로 들어올 그런 경제적 형편이 되는 가정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늦어도 5, 6학년 때는 들어가야 원하는 중학교를 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늘어나는 거죠. 대치동의 가장 대표적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 2, 3학년 평균이 181명인데 4, 5, 6학년 평균이 310명이면 74% 늘어나죠. 분당도 40.5%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학생 수도 거의 뭐 300명대, 사실 저출생에서 300명 이상 초등학교는 거의 과밀학급이거든요. 여기 200명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마포에 있는 이 초등학교는, 마포는 이제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군만 좋아지면 이제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이 마포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초등학교인데, 근데 여기도 지금 초등 저학년도 좀 많기는 한데 많이 뭐 폭발적으로 고등학교에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2.4% 감소하는. 왜 그러냐면 마포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목동 쪽으로 많이 넘어가거나 대치동 쪽으로 또 이제 간다거나 이런 이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 하는 거죠. 하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1.4% 감소하는. 보통 이제 신도시 들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인프라 갖춰지고 그러니까 학군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기 쉬운데,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보시려면 요 기준이 굉장히 조금 명확할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런 고민을, 특히나 아이가 생기면은 이제 학군지로 가야 될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갈아타기를 할 때 학군지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편이 되시면 가셔도 좋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학군 이주의 기준을 형편이 되느냐, 아이 역량이 되느냐. 아이 역량은 안 되는데 너무 일찍 가가지고 학원을 다녔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항상 밑에 반입니다. 그럼 아이가 거기 가서 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냥 비학군지나 시골 학교에서 그래도 1, 2등 하면서 뭐 세상 물정은 잘 모르더라도 그래 너 경쟁률이 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성실한 아이라면 학군지에 가서 그렇게 시달리는 것보다 비학군지에서 최상위권을 하고 수능 체제를 마치면 갈 수 있는 학교 레벨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뭐 집이 형편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좀 사셔도 좋겠는데,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학군지로 가고 싶은데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집은 비학군지에 사고 학군지로 가서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분위기 좋은 데서 애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게 어떨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보통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학군지 아파트가 계속 비싸지는 거죠. 근데 좀 우리 월부나 아니면 부동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은 다운시프트 전략으로 재테크나 교육의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걸 한번 전략적 선택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수도권 학군지 같은 경우 분당이라든지 뭐 평촌이라든지 뭐 그런 서울에 있는 학군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싸니까 아이들이 좀 유초등 저학년 때는 무리해서 학군지로 그냥 전월세로 들어가기보다 전월세 비용으로 사실은 학군지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두고 실거주를 훨씬 더 낮춰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또 아이가 공부가 된다면 학군지로 가면 되고, 근데 학군지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또 오르잖아요. 나중에 아이가 뭐 5, 6년 지난 다음에는 그걸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잡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2016년도 이런 제 취재 강의를 듣고 하남 신도시에 사는 부부가 와서 같이 들으셨는데, 그때 하남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제가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 그때 가격으로 한 5억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전세가 지금 4억, 그래프 보니까 한 4억 정도로 되네. 이 부분에서 이후에 2019년에는 7억 정도까지 오르고 지금은 가격이 한 10억대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는데 자녀가 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자녀로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때 제 강의를 듣고 어떤 판단을 하셨냐면은, 이 하남 신도시에 사는 아파트를 지금 4억에 전세를 주시고 본인의 실거주는 하남 외곽으로 빠져서 그 신도시에 있는 그런 초등학교라든지 뭐 학원과 그런 걸 포기하시고 외곽으로 빠져서 시골 학교를 보내시고, 그 남는 돈 여유자금 4억을 가지고 도곡 렉슬 20평형대를 하나 구입을 하시고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셨죠. 근데 이때 도곡 렉스를 지금 전세 끼고 산다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었냐면은 여유자금이 2억 한 4천 정도. 거래 비용 하면은 뭐 2억 6천 7천 정도 되겠죠. 분당에 있는 아파트 뭐 잘 아시겠지만 이때가 전세 끼고 살면은 갭이 6천만 원 1억이었던 시절이, 아까 말씀드린 4억을 전세를 주고 충분히 2억 8천 정도 1억 정도 되니까 본인의 실거주를 한 1억 정도 이하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변했느냐, 그때 2016년 8억 7천이었는데 최고점일 때 24
24억까지 가고 지금은 22억 정도 옵니다. 22억. 분당에 있는 이제 학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는 6억이었는데 지금 고점이 15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13억 정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노후나 자녀의 추위교육비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지금 시세 차익으로 보면은 지금 원래는 하남에서 신축에 사셨으면은 한 4억 정도 네. 벌었을 텐데 상승을 이렇게 실천하시고 나서 네. 도곡이랑 분당걸 사시면서 20억을 네. 차익 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좀 뭐 양도세를 거의 다 반 이상 한다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분당 쪽을 얘기하면서 분당도 자꾸 유초등 때 일찍 들어가야 된다는 그 선호 중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는 거리뿐만 아니라 그 재학 연수도 따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강한데 지금 분당에 있는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 2016년이 가격이 5억 6천이고 전세가 5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경강선이 이제 생기니까 광주 초월리 쪽에 이제 이 아파트 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찍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이 곤지암 쪽이라든지 뭐 광주 여주 쪽으로 가면 너무 멀잖아요. 출퇴근이 쉽지는 않은데 두세 정거장 되는 거리, 초월리가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당이나 강남으로 뭐 출퇴근도 가능하고 실거주도 할 수 있고 그런 지역으로 해서 이런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답사를 가셔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전세가 여기가 2억이었습니다. 2억 정도니까 5억의 전세를 그 2억 정도로 실거주비를 낮추고 3억을 가지고 분당에 전세 살지 말고 분당에 아파트를 두세 개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게 참 실천이 쉽지 않은 가정들이 재테크의 정석은 뭐라고 그러냐면 근검절약을 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어떤 욕심 내지 않은 투자로 해서 자기 분량에 맞는 정도 이렇게 해서 종잣돈을 키워서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이뤄라. 그럼 10년 동안 다시 맞벌이 부부가 10억 정도 순자산을 이루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런 저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근검절약해서 종잣돈을 모으려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고정비를 줄이고 애들 내 지금 먹는 거 줄여야죠. 뭐 저기 하는 거 줄여야죠. 애들 학원도 못 보내야죠. 아파도 병원 덜 가야죠. 이빨도 아픈 거 견뎌야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건 다운시프트.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을 특히 이거를 중고등 이상으로 넘어가면 애들 친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초등 어렸을 때 굳이 명문학군지에 살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 비싼데. 그럼 그 내려와가지고 실거주 비중을 낮추고 오히려 집은 명문학군에 사두고 실거주는 외곽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특히 제가 요즘에 이제 천안을 많이 좀 권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대뿐만 아니라 뭐 약대도 그렇고 교대도 그렇고 지역인재 전형이 많기 때문에 의대를 가고 싶거나 약대를 가고 싶은데 수능 점수가 안 나온다. 근데 굉장히 성실한 아이다라고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늘어난 게 거의 다 지방 쪽으로 사실 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능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수능이 아무나 다 노력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경기 남부권에 좀 학군이 애매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차라리 천안 쪽으로 내려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웬만한 서울 수도권에 전세가 30평형대가 거의 4, 5억대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가면은 신불당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구불당 정도에 좀 구불당에서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인데 지금 전세가 한 3억 정도 되고 여기 매매가 2억 8천이니까 지금 전세는 훨씬 더 2억대 조금 더 덜 선호되는 아파트의 경우 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 남부권의 애매한 지역에서 전세 5억을 주고 사시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천안 쪽으로 내려오면은 3억이 투자 자금이 생기잖아요. 이걸 갖고 내가 부동산 공부도 안 하고 뭐 주식 공부도 안 하고 재테크 공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정기 예금에 넣어두셔도 됩니다. 정기 예금 금리도 4에서 거의 5% 정도 되잖아요. 제일 좋은 그 상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3억 정도를 뭐 중고등, 초등학교 있을 때 한 6년 정도 모아두셨다 하면 나중에 본인 원하는 지역에 뭐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추후 아이 교육비 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직장이 경기 남부 쪽이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천안까지도 넓게 보고 그래서 제가 요 지도를 넣은 게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강남이나 그럼 힘들죠. KTX도 있죠. 사실 천안은. SRT도 있고. 네, SRT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경기 남부권에 계신 가정들은 한번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너무 사실은 저는 뭐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 게 형편에 맞지 않게 학군 이사라든지 사교육비를 해가지고 부모 노후도 망가지고 애들 교육적 성과도 안 나고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사실 보게 되거든요.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성실히 안 사신 분들이 아니야.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러겠는데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다 생각 없이 따라 하다가 이게 뭐지? 나 지금 5, 60대인데? 애들 뭐 뒷바라지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다가 내 노후도 안 돼 있고 내 집 한 채도 지금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심을 잡으시고 전략적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